7.2만 달러 왜 돌파 못했을까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수의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신고가를 온 우주가 바랍니다. 촬영 시각은 6월 7일 낮 12시 20분 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 고점이 언제 오나 했거든요. 73,777이라고 지금 바이낸스에 찍혀 있는데 일봉으로 봤습니다. 뭐 거의 왔습니다. 지금 그냥 몇 퍼센트만 오르면 바로 신고점입니다. 신고점 경신하는 겁니다. 자, 신고점 경신의 1등 공신 뭐가 있을까요? ETF죠. ETF 수급이 정말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화요일 ETF에요. 총 8억 8,660만 달러가 순입됐고요. 5일 수요일에는 총 4억 8,810만 달러가 순입됐습니다. 그리고 6일 목요일에는요. 사실 이게 아직 파사이드 인베스터에서는 블랙락 지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락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마이너스다. 한 거의 10여일 만에 20일 거의 가까이 만에 마이너스 순유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계가 조금 더 빨리 되는 호들 캐피탈을 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과 이번엔 아크에서까지 순유출이 나오면서 와, 이거 유출되겠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블랙락에 3억 4,7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ETF 전체로 보자면 블랙락에 3억 달러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6일에도 역시나 2억 1,5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ETF 자금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어스가 얘기했는데요. 지난 15일 동안 연속 총 24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지속력 보여준다. 그러니까 ETF 인기가 초반에 이른바 오픈빨이라고 해서 반짝한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관심을 받으면서 블랙락의 ETF에는 비트코인 평가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피델리티 역시나 1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탄생은 어떻게 보자면 홍콩 증선위원장이 설명을 한 것처럼 대체 자산을 입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체 자산이라는 얘기는 정식 자산 클래스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식 자산 클래스가 됐으니까 기관 유입이 가능해졌고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ETF 시장의 2인자인 피델리티는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어떻게든 포트폴리오의 1에서 최소 1% 그리고 5% 정도는 투자하도록 권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편입했을 때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 비중이 바로 아크가 분석하기에는 5%거든요. 그럼 최소 1%는 들고 가야지 이 중요한 자산 가격의 상승 흐름에서 너의 포트가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고 고객들에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통 자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어필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도 투자 쪽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 CEO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비트코인 거의 고점, 신고점 경신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언제나 나오는 건 고점 논란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인가? 여기서 꺾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CEO가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기관이 만들어낼 두 번째 물결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왔던 1차 물결 바로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자산의 역사를 보자면요. 가격을 꼭지로 만든 건 개인이에요. 가격을 바닥에서 밀어 올리기 시작한 거. 가격의 출발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먼저 바닥을 다진 다음에 가격을 충분히 올려놓으면 그걸 개인들이 떠안게 되고 떠안은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고점에서 버블 팍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는 것도 개인입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다른 자산을 제가 모르니까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시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개인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시장을 만들어서 1차 비트코인 물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2차 물결은 누가 만드냐? 바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지금 기관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관이 만들어낸 요 가격을요, 결국은 또 개인들이 받을 거예요. 그 개인들이 받아서 그 개인들이 받았던 그 꼭지에서 버블이 터질 거고요. 근데 아직 개인들이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기관들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물결, 개인이 만들어낸 물결의 원조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 그냥 개인은 아니고 고래입니다. 그런데 그 고래가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물결의 대상승을 만들었던, 2차 불장까지 만들어냈던 그 개인들 아직 참여 안 했습니다. 구글에 보니까요, 비트코인 검색량이 저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그러니까 피라미라고 해야 되나? 이 개인 투자자는 아직 참여를 시장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뭔가 시장의 과열, 고점을 판별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표 뭐가 있나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김치 프리미엄이 꼭지를 찍으면, 김치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올라가면 그건 시장의 꼭지인 경우가 많았어요. 초록색이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과열됐을 때,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 시장이 침체됐을 때입니다. 불장 때 김치 프리미엄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20%로 육박했네요. 그러고 있다가 떨어져서 지지부진하다가 앞서서 만들었던 고점의 김치 프리미엄이 잠깐 두 자리까지 10%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달러 기준 가격으로 보자면 최고점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은 1%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불개미들. 또 우리 또 이렇게 불개미들 하면 누군가요? 또 국내 K코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럼 최근에 왜 올랐냐?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입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이게 미국은 아니지만 먼저 캐나다가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야, 그러면 유럽 내리겠구나 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럽 ECB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인하가 조금 약간 뭐랄까 찝찝한 게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파적 금리 인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2%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겼다. 사실 캐나다 내리면서 비트코인 가자라고 하면서 뭐 전고점 돌파하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2도 내리니까 좋다라고 했었는데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볼게 라고 했더니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항방은 오늘 밤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고용지표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고용이 잘 안 나와? 이러면 뭔가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강세예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강세 모멘텀을 받게 되겠죠. 다만 앞서 보셨듯이 돌파하나? 캐나다 내렸어. 그 비트코인 가자를 외치면서 7.2만 달러 뚫고 가나? 전고점 돌파하나 했는데 못했어요. 7.2만 달러 왜 돌파 못했을까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수의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규제의 불확실성, 두 번째가 거시경제 불안, 세 번째가 주식이 너무 강하다. 이 세 번째 왜? 주식이 강하니까 굳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부터 보자면요. SEC는 여전히 코인 이거 믿을 수 없다. 코인은 사기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 코인 거래소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소와 달리 법 테두리 밖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거래소들이 시장을 조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거다. 라면서 밑장 빼기 하다가 너 내 철컹철컹 한다. 라면서 SEC 여전히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CNBC 출연했을 때 갠슬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큰은 적절한 공시가 부족하다라고 발언했어요. 그치? 토큰은 적절한 공시가 부족하지. 근데 요거를 이제 코인텔레그래프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앞서서는 모든 토큰은 증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토큰은 적절한 공시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큰은 증권이라는 극단적인 반크립토에서 조금은 후퇴한 거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는 그 SEC가 뭔가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공화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서 코인 지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임원이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한다라면서 의회에서 암호화폐 지진이 확산된다라고 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그 담보된 자산이 다 미국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지배력을 강화한다라는 의견을 펴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코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 코인러가 정치를 포획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비트와이즈 CIA가 보기에 미국 정치권에서 코인 관련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의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걸 뭔가 모호한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어서 SEC가 자의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코인 업체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야, 법에도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소송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부닥쳤었는데, 이제 의회가 나서서 코인 관련된 명확한 규제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규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고, 앞서 말한 7.2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해소가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거시경제 불안이었는데요. 이 거시경제 불안 관련해서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나온 거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실업을 많이 해서 나 수당 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고용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비농업 고용 지표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비농업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이거 경제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 좋은 거죠. 왜? 야, 이러면 금리 내리네. 그럼 비트코인에 좋네 라는 거죠. 게다가 QCP 캐피탈을 보기에요, 미국 5월 CPI 예상치가 만약에 예상치를 밑돈다 CPI가, 그러면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 이른바 이제 금리나 빌드업이 쌓이는 거거든요. 고용이 안 좋아졌어. 그런데 물가도 별로 안 높아졌어. 고용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안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BOA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9월부터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부터는 사실 11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반영된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 한 번 할 거다라는 게 조금 많은데, BOA는 일단 두 번으로 봤습니다. 이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비농업 고용 지표 CPI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매크로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식이 너무 강하니까 주식 투자하지 뭐하러 비트코인 해 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대체 자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제가 최근 5년 트레이딩 뷰로 봤거든요. 엔비디아 신인가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 23년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기울기가 너무너무 가파릅니다. 그런데 너무 가파르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거의 섰어. 기울기가 너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제가 구글에서 최근 일주일간으로 해가지고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뭐예요? 고점 논란입니다. 이 정도면 고점 아니냐 라면서 인버스에 베팅한 서학개미, 그리고 마침내 단기 고점에 접근, 엔비디아 이제 고점인가, 기술주 고점 논란 잠재울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주식의 꼭지 신호로 어김없이 언급되는 게 바로 경영진이 주식을 파는 겁니다.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이 주식을 판다? 그 주식 꼭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젠슨 황 등 경영진이 주식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조 원 매도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봤더니요, 최대 1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전적 거래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이면 무엇보다도 회사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네가 만약에 그게 호재다라고 하면 주식을 더 사고, 악재다 이러면 그 전에 주식을 팔아서 네가 혼자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야. 그건 문제 있어.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주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 겁니다 라고 미리 공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공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나 그 호재나 악재 때문에 판 게 아니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미리 주식 판다고, 그래서 주식 판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뭔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 거래 계획이라는 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니까 판다는 겁니다. 게다가 1조 원을 팔어? 야, 1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경영자 등 주요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는 건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악재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젠슨왕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지난해 9월에요. 젠슨왕이요.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답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주당 4달러에 취득한 총 약 3만 개의 주식을 주당 평균 455달러의 전량 매도에 122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답니다. 부럽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9월에 팔았어요. 그리고 마크 스티븐스 이사 최고 재무 책임자 비슷한 시기에 팔았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지난해 9월에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EO가 파는 게 보통은 고점 신호인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네, 고점일까 싶고 제가 조 단위로 판다.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천조가 넘습니다. 근데 조를 팔어? 네, 별로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별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신일가 정도로 너무 강해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까지는 눈이 안 돌아가는 점, 그 점이 아마 7.2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꺾이면 그 눈이 조금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도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엔비디아는 언제 꺾일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숏 쳤다가 인버스 샀다가 큰일 터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7.2만 달러만 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숏포지션이 단계적 성장을 시작하면서 신고점 경신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7.2만 요거 중요하니까 요 분수령이 될 7.2만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 노보그라치 역시나 7.3만 달러 돌파하면 1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7.3만은 3월 고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건요. 이 항상 보면 M2, 이 글로벌 광의 통화죠. M2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M2가 현재 1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과거보다도 더 많아요. 이건 상승을 기대도 좋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체로 시장은 긍정적이라서요. 야, 다음 주에 최고가 나올 거야 라고 테넥스 리서치는 전망했고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7.4만 달러, 그러니까 정고점이죠. 돌파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이번 주말에 신고점 돌파할 수 있다 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연말에는 15만 달러 간다. 뭐 앞서서도 이런 전망했는데 계속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브리핑은 다 희망 회로를 끝내겠습니다. 플랜 B 내년에 비트 50만 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